식후 혈당이 200 넘게 튀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숨 쉬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드시는 밥 먹는 방법 딱 하나만 바꿔도 210까지 치솟던 혈당이 정상 범위인 145대로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이, 밥을 먹는데 어떻게 혈당이 떨어져요?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제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제의학 논문에서 숫자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그 마법 같은 수치 변화의 비밀과 밥맛 하나도 안 변하게 따뜻하게 먹으면서 혈당 잡는 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 이막 건강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챕터 1 당뇨 수치 제대로 알아야 잡습니다. 의학적 기준 정리. 자, 본격적인 비법 공개에 앞서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내 수치가 정말 위험한가? 입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데 오늘 의학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공복 혈당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을 때 재는 수치죠. 이때 126이 넘으면 당뇨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건 식후 2시간 혈당이에요. 밥을 다 먹고 2시간 뒤에 쟀을 때 200이 넘어가면 그게 바로 위험한 당뇨 상태입니다. 보통 정상적으로는 밥을 먹어도 140 미만으로 다시 슥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길동무님들 중에 밥 먹고 나면 210, 220까지 오르고 안 내려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이 마법의 밥은 바로 그 210 넘는 수치를 정상에 가까운 140대로 착하게 내려주는 비결입니다. 이제 수치의 기준이 명확해지셨죠? 챕터 2 왜 갓 지은 밥은 우리 혈관에 독이 될까?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고 갓 지은 따끈한 하얀 쌀밥 싫어하는 분 없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갓 지은 밥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소화 효소에 의해 아주 빠르게 분해되어 설탕 폭탄으로 변합니다. 이걸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러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췌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제때 나와서 이 설탕 폭탄을 처리해줘야 하는데 췌장도 나이가 드니 힘에 부치는 거죠. 처리되지 못한 설탕들이 혈관을 떠다니며 염증을 만들고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어르신 흰쌀밥은 설탕 덩어리니까 줄이세요라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챕터 3 밥을 약으로 만드는 마법 저항성 전분. 그럼 밥을 아예 끊어야 할까요? 아니요. 정답은 저항성 전분에 있습니다. 전분은 전분인데 우리 몸의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장까지 그냥 내려가서 식이섬유처럼 행동합니다. 흡수가 안 되니 혈당이 안 오르고 칼로리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놀라운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비결이 바로 냉장고입니다. 쌀에 열을 가했다가 4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식히면 전분 입자들이 서로 꽉 껴안으면서 소화 효소가 도저히 깰 수 없는 단단한 방어벽을 칩니다. 챕터 4 찬밥은 싫어. 다시 데워도 수치가 안 오를까? 하지만 시니어들은 찬밥 먹으면 속 버려요. 따뜻한 밥이 최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 반전. 냉장실에서 6시간 이상 충분히 저항성 전분으로 바뀐 밥은요, 다시 따뜻하게 데워도 그 방어벽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시아 태평양 임상 영양학 저널에 실린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갓 지은 밥과 24시간 냉장한 뒤 다시 데운 밥을 먹였더니 식후 혈당 수치가 무려 60mg/dl나 차이가 났습니다. 갓 지은 밥을 먹고 210까지 치솟던 환자가 똑같은 양의 밥을 냉장 후 데워 먹었더니 145로 떨어진 것이죠. 약 하나 안 먹고 밥 먹는 법만 바꿔서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챕터 5 밥맛 살리는 황금 레시피.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고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냉장고 들어갔다 나온 밥 맛 없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방법으로 갓 지은 밥보다 더 찰지게 드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밥 지을 때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 넣으세요. 기름이 쌀알을 코팅해서 저항성 전분 형성을 2배나 돕고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와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게 해줍니다. 둘째, 반드시 냉동이 아닌 냉장실에서 6시간에서 12시간 식히세요. 서서히 식어야 전분 구조가 바뀝니다. 전날 저녁에 한솥해서 넣어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셋째, 데울 때 물 한 스푼을 살짝 뿌리고 뚜껑을 덮어 데우세요. 수증기로 찌듯이 데워지면서 갓 지은 밥처럼 촉촉하고 보들보들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찬밥 특유의 푸석함은 사라지고 쫄깃한 식감만 남습니다. 챕터 6 효과를 200% 올리는 식초 요법과 실제 사례. 여기에 날개를 달아줄 친구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의 초산 성분은 전분의 소화 속도를 한 번 더 늦춰줍니다. 식탁 위에 식초병 하나 두시고 밥 드실 때 초절임 반찬이나 식초를 곁들인 샐러드를 함께 드셔보세요. 이중 방어벽이 생기는 겁니다. 제 주변 길동무님께서도 식후 혈당이 200 아래로 안 내려가서 정말 우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이 기름 한 스푼 데운 밥으로 한 달 식사를 하셨더니 당화 혈색소 수치가 몰라보게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께 칭찬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챕터 7 공든 탑 무너뜨리는 물거품 식습관 주의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주의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밥을 아무리 냉장고에 넣었다 데워도 이것 잘못하면 말짱 도루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반찬입니다. 밥은 저항성 전분으로 잘 준비해 놓고 여기에 설탕 가득 들어간 멸치볶음이나 짠 젓갈 혹은 달콤한 불고기를 듬뿍 얹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밥에서 줄인 혈당이 반찬에서 다 올라갑니다. 밥이 약이 되게 하려면 반찬은 가급적 간을 심심하게 하고 나물이나 생선 구이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곁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지 마세요. 추천하는 방법은 채소 먼저 드시는 겁니다.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셔서 장에 식이섬유 그물을 딱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오늘 알려드린 마법의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 수치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물거품 주범, 바로 식후 과일입니다. 입가심으로 사과 한쪽은 괜찮지 않나요? 하시는데 당뇨 전 단계나 수치가 높으신 분들께 식후 과일은 설탕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밥으로 혈당을 145로 잘 눌러놨는데 달콤한 과일이 들어오는 순간 수치는 다시 200위로 수직 상승합니다. 후식은 딱 참으시고 가벼운 산책을 선택하신다면 정성껏 준비한 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식후 혈당 잡는 마법의 밥 먹는 법 어떠셨나요? 건강 관리는 무조건 굶고 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의 원리를 알고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밥 지을 때 기름 한 스푼, 그리고 냉장고 6시간. 이 두 가지만 꼭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을 살리는 건 비싼 보약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당 수치 걱정하시는 친구분들께 이 영상 꼭 전해주세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선물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인생 이막 건강 길잡이로 알찬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